이게 전염성이 높은 질환에 대한 백신은 내가 맞지 않고 내 주변 사람이 다 맞으면은 내가 안전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다 맞추면은 부자들은 백신을 안 맞아도 이제 옮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내가 이걸 걸리느냐 마느냐 이게 전염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부자들이 뭐 약간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도 좀 있네요. 코로나 백신 개발 과정 보면 국가에서 미국에서 그 임상 시험하는데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대줬습니다. 사실은 백신 개발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대상자 찾아가지고 임상 시험하고 효과 확인하고 또 다음 단계에서 임상하고 또 이게 정말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국가에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예산도 많이 대주고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은 빠르게 나왔고 빨리 다 맞출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백신들은 그런 과정을 다 제약회사가 해야 돼요. 좀 다르죠.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크다고 볼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도 그 암으로 그 생기는 피해,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온다면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협상을 국가가 하고 상당히 많은 세금도 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가장 중요한 저희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이 양극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 폐해가 있을 수 있고 그건 당연히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 내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라고 가는데 우리가 놀라운 증명을 하면서 계속 접하게 되는 지식이 미국 발이거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나온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미국 쪽에서 나온 지식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신기술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하는 일은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주의 이전에 공동체가 공공성을 대표하는 어떤 기관이 처리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우리는 훨씬 깊고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독특하게도 기업이 해도 된다. 기업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좋은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하면서. 복지 차원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라는 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신약과 관련돼서는 고민할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개발을 하면 당연히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전 국민에게 비교적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개발됐을 때 우리나라에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급가액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나라에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잘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그 미용 목적 이런 거 말고는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제약회사가 좀 이렇게 한번 크게 쐈으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근데 이제 그들도 이제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그렇죠. 아니 리턴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그거를 입장을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하루에도 너무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반갑긴 한데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뭐 아기들 태어나면 소아마비 예방접종 맞고 그런 식으로 하듯이 태어나서 뭐 한 번 맞으면 평생 암에 안 걸리고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어릴 때 한 번 맞으면 평생 면역이 되는 백신이 있습니다. 뭐 결핵 백신, BCG 백신. 맞아요. 그렇죠. 뭐 소아마비. 그렇죠. A형 간염 백신도 있고요. 뭐 수두 백신, 디프테리아 백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도 이렇게 어릴 때 한 번 딱 맞으면은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와 이거는 사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아니 그런 사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천연두가 우리가 흔히 두창이나 마마라고 불렀던 그렇죠. 그 맞아, 천연두가 대표적인 건데 아마 지금 20대나 10대는 천연두가 뭐야 할 거예요. 모를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비디오 보면 호환 마마보다 마마보다 그 마마거든요. 이게 정말 암만큼 무서운 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이 3억 명이 넘습니다. 사망률이 30%. 그리고 천연두에 걸렸을 때 생존했다고 해도 몸에 심하게 흉터가 남거나
아니면 심지어 실명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진짜 병이었거든요. 무서운 병이구나. 이게 3,000년 넘게 우리 인간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는 이 천연두 고치는 게 되게 힘들었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백신이 발견됐고 전 세계적으로는 78년에 마지막으로 천연두 환자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질병이 있긴 있습니다. 천연두 백신이 그러면 인류가 맞은 최초의 백신인 네, 거예요? 인류 최초의 백신이 천연두 백신이고요. 백신이 되게 뭐 요즘에 나온 개념처럼 느낄 수 있는데 백신은 사실 진짜 오래된 바이오 약입니다. 그 영국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에 걸린 사람의 체액을 접종했더니 천연두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정말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야, 이분이 세상을 구한 분이네. 네. 그래서 제너가 이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천연두뿐만 아니라 독성을 좀 약화시킨 바이러스나 병원균 이런 것들을 접종하면은 전염병이 예방되는구나. 그 뒤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름을 백신이 아니라 제너라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연두 제너. 그래. 나쁘지 않은데요? 응. 아니 근데 우두가 뭐예요? 그 우두가 아까 천연두가 두창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두자가 저 글자인데, 그러니까 천연두하고 비슷한 병인데 소가 걸리는 병. 우두. 이게 사람한테도 없는 병이래요. 오 마이 갓. 네, 근데 이거는 천연두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약한 병이고 사람이 얼마 써도 그냥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그냥 놔두면 자연 치유되는 그런 병이어서 사실 백신으로 쓰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백신이라고 할 때 그 바카라고 하는 그 VACC라고 하는 그 어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라틴어로 소라는 뜻이래요. 아, 그래서 백신이 네. 되구나. 암도 어릴 때 예방 접종하고 평생 안 걸리는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게 되네요. 네. 이미 지금 몇 가지 암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이미 암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와.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암입니다. 간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병동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제 간암 환자나 또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간염 때문에 생긴 환자였는데요. 이제 그런 환자들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 B형 간염 백신을 태어나면은 뭐 이제 스케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회 또 나중에 부스터로 접종하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정말 역사책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질병이 됐고 그래서 간암을 예방하고 있죠. 근데 그게 또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Human Papilloma Virus라고 HPV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사마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어디 사마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암 발생이 다른데 대부분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에는 여성의 자궁 경부에 사마귀가 생기고 그게 이제 돌연변이를 통해서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2회 또는 3회 접종을 해서 여자분의 경우에는 뭐 26세까지 접종을 완료하면은 그러한 이제 자궁 경부암의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요. 또 남자의 경우에도 이 바이러스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